선생님이 금세 물을 한 잔 드셨는데 네. 배가 좀 고파서. 전에 점심 드셨는데 지금 배가 또 고프시면 가짜 아유, 배고픔이에요. 거지가 들어있나 봐요. 자, 일단 네.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시 24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밥을 먹을 때는 물을 마시지 않고 식사를 다 끝낸 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요. 자, 이 네. 밥을 먹은 밥을 후에 먹은 후에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안 좋은 식습관인가요? 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떤가요? 사실 이 식사 부분에 후 대해서 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대한노인의학회랑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위산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식사 중에 물을 드시거나 식사가 끝나고 물 드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식사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위산이 희석되는 경우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식사 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십이지장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식습관 이제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법칙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나를 바꾸는 2022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습관 4원칙. 짜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라네요. 저도 이제 양질의 운동도 단백질. 뭐 좀 꾸준히 하는 편이고 단백질은 나이 들면서 이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정말 뭐 단백질이 그만큼 점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들고 근육은 줄어든다. 이런 얘기 맞아요.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 근육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인데요. 사실 운동만 하고 적절히 드시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도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은 이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 간, 위, 콩팥 여기도 되게 중요하고 네. 혈액의 구성 성분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뼈도 만들어지죠. 머리카락, 손톱, 발톱 그리고 요즘에 면역 하시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 물질도 이 단백질이 충분해야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은 우리 몸의 전신 건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양질의 단백질 섭취인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네, 우리가 자동차를 갈 때 기름을 넣지 않고 무조건 달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은 먹지 않고 운동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연비가 좋은 주유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달릴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이 이유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완전 단백질 식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걀이 있고요. 네. 육류 단백질이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는 콩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류 단백질 고기의 경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는다, 또 몸에 좋지 않아서 안 먹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실제로 건강한 식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육류, 고기와 채식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식품, 식물성 단백질 식품 모두 섭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주의하실 거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줄이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류 단백질 식품 드실 때는 매번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그 부분을 조금 최소화시키고 쪄서 먹는, 그다음에 물로 익혀서 먹는 그런 조리 방법을 다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제 주변에도 물에 빠진 고기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물에 빠뜨리면 싫어요. 그래서 국물에 들어가는 거 닭도 물에 빠지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다 잘 먹어요. 자, 그럼 이번엔 그 양질의 단백질을 우리가 또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박연경 요리연구가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모두 섭취할 수 있도록 두부 수육 삼합을 준비했는데요. 보통 삼합하면 홍어삼으로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저는 돼지고기와 두부를 이용해서 거기에 또 볶음김치 이용해서 먹을 건데요. 자, 우리가 보면 돼지고기를 돼지 앞다리살을 준비했어요. 네. 수육 보통 삼겹살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목살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앞다리살을 이용한 이유는 고단백, 저지방.
예, 단백질은 많은데 네. 지방이 적어서 앞다리살 이용했고요. 자, 그럼 앞다리살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네, 재료부터 볼까요? 예, 재료를 선생님? 보시면 네. 지금 여기 된장, 그다음에 약간의 설탕, 술이 필요해요. 아, 술. 예, 그래서 좀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그 수육을 저수분으로 제가 수육을 할 거라 네. 지금 양파, 무, 대파 이렇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강, 마늘은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같이 먹을 거는 두부하고 볶음김치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렇군요. 예. 네네. 그러면 일단 네. 고기부터 조금 밑간을 할 건데요. 사실은 이 수육을 할 때도 이렇게 팬에다가 한번 지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강식으로 어떻게 이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먹냐가 관건인데 샤브샤브 해 먹어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담백하게 데쳐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자 돼지고기를 넣을게요. 비닐에다가 이거 앞다리살이거든요. 앞다리살 맛있는 부분으로 달라고 그래서 준비했는데 자 술이에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제가 술을 좀 담아놨어요. 술에다가 된장을 좀 넣을 거예요. 네. 된장, 술에다가 된장을 풀어주네요. 네, 풀어서 지금 돼지고기에다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아. 약간 달짝지근하게 설탕도 설탕도 넣었는데 들어가고. 여기 매실청 넣으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잘 향긋하겠다. 끈 다음에 네, 이거를 여기 요 안에다가 넣어서 좀 재워놓을 거예요. 살짝. 아, 야채. 선생님, 비닐에다 넣으면 주물르기가 좋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맛있게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마사지. 오. 고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줄 거예요. 그렇지 네. 않으면 손에 다 묻겠죠. 이렇게 해서 잠깐만 아주 재워놓을 거예요. 잠깐만 재워놓고 자 이제 채소 손질할게요. 자 채소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양파, 무, 대파 집에 다 있잖아요. 네. 있는 재료를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수분이 많은 채소를 제가 냄비에다 저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닥에 깔아줘야 냄비에 물 하나 안 붓고도 고기가 안 들러붙어요. 자 보세요. 얘를 냄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에서 나오는 있네. 수분으로 이제 네. 고기를 익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무가 또 소화 효소가 있잖아요. 디아스타제. 그래서 무도 좀 집에 요즘 겨울무 맛있어서 많이들 있어요. 네. 무도 좀 이렇게 넣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요리할 때 맨 밑에 깔린 거 아니고는 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 고기에서 나온 육즙을 얘가 먹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얘네들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채소를 저는 항상 얘기해요. 고기 드실 때 채소가 뭐 3이면 고기는 1 정도. 그 비율로. 네. 그리고 파도 요새 맛있는데 뿌리까지 잘 씻어서 파 흰 부분. 뿌리까지 이거 넣어. 뿌리까지 다 넣고요. 네. 그러면 시원해요. 예를 들어 찌개 끓일 때도 그렇고 다 시원하고요. 네. 요 정도 넣고 아까 마사지한 고기를 넣을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불이 있고 요라고 그러죠. 우리 네. 요를 깐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다 생강을 좀 넣고 월계수잎도 이런 건 집에 있으니까 뭐 마늘이나 돼지고기에는 생강이죠. 예 생강이죠. 그런 다음에 돼지고기를 여기 이거를 이제 올려놓는 거죠. 네. 이렇게 올려놓고 자, 옛- 요 위에 옛날에, 돼지고기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이불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이불을. 오. 그래서 이불을 지금 월계수잎, 생강, 마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이불 덮어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 파향 좀 들어가라고 파도 좀 이렇게 안 해서 익었는데 맛있어 보이는 거는 왜 때문일까? 입맛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담백하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불을 약불로 켜야 돼요. 네. 처음부터 센 불로 하면 아무리 채소에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타요. 네. 그래서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이렇게 켜놓은 다음에 뚜껑 덮고 한 10분쯤 지나서 이렇게 보면 밑에 물이 생겨 있어요. 보글보글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난 급해 빨리 해 먹어야 되겠어. 그럼 술을 조금 더 부을까요? 아. 예, 술을 좀 더 부어서 해놓는데 그래서 또 제가 옆에 준비했어요. 자, 요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네. 냄비나 사이즈에 따라 좀 틀리는데 40분 이상 그 정도 약불로 네. 했을 때 자, 그럼 이게 저수분 수육이에요. 짜자잔 보여드릴게요. 물이 짜잔. 얼마나 생겼나 보세요. 와, 똑같이 한 궁금합니다. 거예요. 짠. 짜자잔. 우와. 이게 다 완전히 채소에서 물러졌다. 나온 수분. 전개가 예, 되는 채소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와, 이 파도 이렇게. 이 맛있겠다. 파가 또 맛있어. 파도 맛있고요. 제가 건져볼게요. 네. 저런 야채 안 먹는 애들은 저렇게 해서 먹이면 되겠네. 네. 그리고 앞다리살을. 유병욱 선생님 물 아까 한 잔 드셨는데 배고프대요. 이거 진짜 배고픔이에요, 이거 진짜 배고픔. 진짜 배고프. 네. 자, 아무거나 보시죠. 먹는 거잖아. 그거. 이렇게 맛있게 된장으로 우와. 해서 잡내도 없어지면서 이렇게 맛있게 이 앞다리살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뭐 양파나 이런 것도 먹을 때 건져서 같이 드시면 좋고요. 네. 앞다리살 더 꺼낼게요. 자, 그리고 이 양념, 이 된장 소스를 살짝 껴져서 이따 드시는 거예요. 아, 드실 네. 때 요거를 같이. 자, 그럼 제가 한번 썰어 볼게요. 아우, 저도 하면서 군침이 돌아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오늘 전용 메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된장을 하면 우리 옛날에 된장으로 한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맥적 이래갖고. 맞아요. 예, 된장 양념이 보세요. 된장도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된장으로 해서 지금 약간 식은 다음에 썰어야 되는데 와.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 보이세요? 낭창 해가지고 우와. 예, 요거 한 입 딱 옆에 계시면 드리면 좋은데. 지금 이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얇게 썰으세요. 왜냐하면 앞다리 고기가 삼겹살보다 좀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얇게 썰면 팍팍한 걸 잘 씹기가 몰라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요것도 샤브샤브해서 아까 제가 앞다리살도 드시면 좋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뺑 돌려 담아볼게요. 아우 정말. 예술이네, 예술. 예. 이게 저희가 말수가 적어지면 몰입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두부는 미리 썰어왔어요. 네. 썰어왔는데 지금 이제 요거를 올려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 상추쌈 하나 준비하세요. 상추쌈 위에 두부 좀 얹고 수육 얹어갖고 이 볶음김치나 아니면 뭐 건강 쌈장 이런 거 같이 해서 드시면 야 정말 저는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서 두부를 반, 밥 반, 잡곡밥 반, 그다음에 이렇게 단백질 풍부한 거 이렇게 드시고 채소 잊지 마시고 쌈 싸서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죠. 네. 야.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예쁘게 국물이 세팅이 됐습니다. 양념이에요. 양념을 여기다가 또 뺑 돌려 담아서. 네. 네. 어휴, 예. 거기에 야, 이제 지금 쌈까지. 수육 삶은 냄새가 그냥 뭐 여기까지 완전- 이제 그죠. 오네요. 예. 네. 완전히 자, 그럼 우리 요리됐어요. 한번 예. 요리 예, 이제 완성하셔요. 완성판에 올려볼까요? 아유, 너무 네. 예쁘다. 우와. 볼까요? 오! 네. 자,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그리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두부 수육 삼합이 완성됐습니다. 아유, 어쩜 저렇게 예쁠까요? 맛있겠다. 네. 자, 그러면 두부 수육 삼합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는 1cm 두께로, 생강은 얇게 썰고 앞다리살은 2등분합니다. 된장과 맛술을 섞어 돼지 앞다리살에 발라주시고요. 냄비에 양파, 대파, 물을 깔고 돼지 앞다리살을 넣은 뒤에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돼지 앞다리살 위에 생강, 마늘, 대파, 월계수 잎을 올려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40-50분 정도 익혀주시면 맛있는 두부 수육 삼합 조리 완성입니다. 네, 뭐 집에서 사실 홍어회가 들어가면 못 덤비는데요. 네, 홍어 삼합. 두부 삼합이니까 오늘 저녁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원칙 살펴볼게요. 네. 나를 바꾸는 2022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습관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아, 천천히 오래 씹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미연 네. 선생님은 좀 천천히 드시는 편이신가요? 우리 학교에서 네. 30번 씹으라고 배웠어. 아, 30번 30번이요? 씹기도 전에 음식이 없어져요. 없어지죠. 30번을 못 씹겠더라고. 그래서 예. 근데 뭐 나이 먹으니까 막 급하게 먹거나 천천히 먹거나 소화가 안 됩니다. 저도 뭐 아기한테는 천천히 좀 오래도록 씹어 먹어라. 이제 물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뭐 그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빨리 먹게 되는데 정말 뭐 이렇게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게 건강에 정말 뭐 직결되는 중요한 거죠. 모두는 알고 있지만 모두가 지키기 어려운 맞아요. 바로 그런데요. 사실 이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먹는 습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선 음식을 입안에서 천천히 오래 씹게 되면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침 분비가 됩니다. 아, 침 지금 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타액, 침이 바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소화 효소들이 소화의 1차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위와 장에서 각종 질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시작하실 때 좀 의식하면서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습관의 문제인 건데, 천천히 씹어야지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 씹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목으로 넘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같이 먹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나만 혼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올해는 그 습관도 꼭 들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천천히 오래도록 씹어 먹는 게 또 건강에 직결된다는 네. 원칙. 건강한 식습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원칙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지막은 네,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으라네요. 네, 교수님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방송 CF를 봐도 금방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마을 장수 마을에 가면 예, 요구르트를 먹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불가리아도 유명하고 또 와인의 주 생산지인 프랑스 분들은 심장병이 좀 적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공인한 장수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인데요. 이외에도 발효식품 하면 나오는 게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이 있는데 맞아요. 이러한 발효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장내에 유익균들이 많아져서 장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발효식품이 아주 중요한데요. 장 건강을 살리는 일이 바로 무병장수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한 식습관 이제 발효식품의 중요성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이제 발효식품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요번에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겨울에 그 자주 끓여 먹는 묵은지 청국장입니다. 네, 김치 청국장을 모두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효식품을 아낌없이 활용해서 요리를 해볼 건데요. 더욱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팁이 있습니다. 뭐예요? 평소 청국장 끓이실 때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지금부터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네. 일단 뭐가 다른지 재료부터 볼까요? 네, 재료는 일단 다시마 육수 필요하고요. 네. 여기 이제 된장, 저는 청국장, 된장도 살짝 넣고 집에 있는 채소들 호박이라던가 버섯이라던가 이런 채소들 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묵은지. 요 묵은지도 필요하고요. 알타리 김치 같은 거 있으면 네. 그것도 좀 곰삭은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알타리 김치 넣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무가 들어간 맛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고명이 좀 필요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뭐예요? 두부. 두부. 두부를 꼭 넣어서 그냥 밥반 이 청국장 반에서 슥슥슥 비벼 먹으면 최고죠. 와 진짜 맛있죠. 네, 네. 저희 집 겨울 그냥 우리들이 즐겨 먹는 반찬인데요. 일단 묵은지 좀 썰어볼게요. 네. 묵은지는 정말 곰삭은 거 필요하고요. 묵은지가 집에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살짝 씻어 주셔도 되고 예, 저는 좀 많이 셔서 좀 더 씻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묵은지 좀 한 입 크기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좀 많지만 적당량 넣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팬에다가 저는 이제 또 고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조개류 이런 거 넣으셔도 좋은데 고단백인 예, 지금 이렇게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넣어서 볶는데요. 저는 이거 볶을 때 또 볶는 게 따로 있어요. 뭘 볶냐면 지금 식용유도 좋지만 식용유 조금 넣고 들기름. 네, 들기름을 좀 넣어서 볶아주면 돼지고기 먹을 때 우리가 들기름 소금이 찍어 먹잖아요. 네. 예, 그게 영양의 밸런스가 맞는데 돼지고기를 좀 볶다가 여기에다가 파도 좀 같이 볶고요. 예. 그 다음에 식은 김치, 우리 묵은지 좀 넣는데 좋아하시면 조금 넉넉히 넣으세요. 저는 새콤한 게 좋아서. 근데 묵은지가 만약에 너무 새콤하다. 그러면 그 비법이 설탕을 약간 넣어주면 신맛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넣고 달달달달 볶다가 고춧가루. 좀 매콤하게 들어가나요? 근데 고춧가루를 처음부터 넣으면 타니까 조금 뒤에 볶다가 자 이렇게 해서 김치가 약간 이렇게 투명해지면 그때 이제
나머지 선생님, 재료들. 뭐 집에서 끓이는 거랑 그냥 아직은 다른 걸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궁금하네. 다시마물. 네. 다시마까지 넣어서 다시마가 또 오, 피를 다시마까지 맑게 넣어서. 해주잖아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넣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된장을 좀 넣는다고 그랬어요. 네. 된장을 좀 아. 넣고 된장을 넣어야 조금 더 맛이 맞아요. 맞아요. 저 맞아요. 청국장만 넣으면 뭔가가 모자라. 그렇죠, 그렇죠. 맛이 안 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김치를 넣어도 모자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법이고요. 그렇구나. 지금 이건 청국장. 저는 저염. 소금을 좀 덜 넣은 청국장을 좋아해서 이 청국장을 좀 많이 주문해서 냉동에 넣어놓고 네. 겨우내 먹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넣고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뭐 채소 다 넣을게요. 일단은 끓으면 채소들 한 입 크기로 썰어 놓고 네. 두부도 넣고 그래서 자박자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데 자, 이쪽에 제가 여기까지 끓여왔어요. 한번 보세요. 네. 자, 이렇게 바글바글. 오. 예, 그죠? 이렇게 시간 관계상 오. 바글바글. 네. 두부 같은 걸 조금 더 예쁘라고 여기다 하얀 거 좀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끓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뭐 마늘도 넣고 다 넣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그릇에다 뜰게요. 제 방식이 있어요. 네. 뭐죠? 그 그래서 제일 한번 궁금해요. 떠볼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너무 빨리 안 해주셔도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하는 방식이 바로 요거예요. 네. 청국장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서 간은 다 맞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청국장이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나토균, 바실러스균 이런 균이 있거든요. 그 균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떠서 건져요? 예, 아니요? 알려드릴게요. 자, 궁금해. 맨날 그리고 이거 된장이 이게 영양이 다 사라지는 거 맞아, 아닌가 맞아. 나는 그렇죠, 그거 우리가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일단 요거 지금 이 청국장 있잖아요. 네. 청국장이 열을 가미 안 한 청국장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아, 그래요? 예,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요. 저는 이거 그것도 저염으로 먹잖아요. 해요. 낫또 이런 것도. 예, 저 지금 이거 그냥 먹기도 하고 쌈장처럼 약간 된장하고 섞고 참기름 마늘 넣어가지고 네. 쌈 싸 먹을 때 쌈장처럼 그냥 먹거든요. 그렇게는 안 지금- 먹어봤네. 네, 이게 지금 바로 저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은 바로 이 청국장을 같이 쓱쓱 비벼 먹는 게 저의 아, 비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된장, 청국장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왜 묵은지 된장국이 아니라 왜 묵은지 청국장일까 했는데 그죠. 바로 이 마지막 요거 때문에 요게 예. 신의 한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예. 청국장이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비벼갖고 쌈에 싸 먹고 다시마에 싸 먹는데 그럴 때 이 청국장을 같이 떠서 먹어도 굉장히 좋아요. 주의할 점. 이거를 지금 이 균을 드시려면 열에 약해요. 네. 그래서 열에 안 닿게 반 정도는 이렇게 나중에 넣는 거. 이야. 잊지 마세요. 저거를 몰랐네요. 네네네네. 오, 그러니까 간은 된장으로 맞춰놓고 어느 정도 청국장도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내가 욕심스럽게 이 청국장의 좋은 성분은 내가 다 먹겠다. 그렇지. 야, 이건 완전히 그렇죠. 꿀팁이에요. 와, 꿀팁.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네. 꿀팁이에요. 청국장이 구명처럼 올라가는 게.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은 김치를 뭐 거의 뭐 매일 먹잖아요. 그렇지. 이게 장 건강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장수 비결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장은 대표적인 소화기관인데 이 소화 배설의 역할을 넘어서 면역까지도 담당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장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소화 능력도 달라지고 네. 면역력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시기 위해서 또 장수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야, 네. 장이 소화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70%의 면역력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저도 네. 여기저기서 이제 엄마들 이렇게 그
들은 이야기들이 애기 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은 장 건강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맞아. 그게 진짜 맞는 얘기구나. 우리 애기도 그래서 매일 유산균 꼬박꼬박 네, 예, 그런 챙겨 먹이고 얘기도 있거든요. 하고. 예, 예. 그나저나 선생님이 밥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청국장이 완성이 돼서 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어우 네. 어떡해요. 너무 맛있겠어요. 와. 그죠? 자, 그럼 이제 뭐 완성판에 한번 또 올려볼까요? 네. 이야, 이미 올려져 있었네요. 네네네네. 자, 저렇게 예뻐라. 그 대신 주의하실 점은 저염 청국장. 네, 맞아요. 네, 예, 오늘 그 저녁 메뉴 골랐습니다. 네, 맛있는 자, 묵은지 저염, 청국장. 예, 네, 조리법. 묵은지 청국장.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은지를 물에 살짝 씻은 후에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돼지 앞다리살은 2에서 4cm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앞다리살을 넣고 볶다가 김치, 고춧가루, 약간의 설탕, 대파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다시마 물을 넣고 표고버섯, 까나리 액젓, 된장, 청국장, 다진 마늘을 넣어서 보글보글 끓입니다. 청국장이 끓으면 애호박, 두부, 양파, 후추 등을 넣어주세요. 한 소끔 끓고 나면 불을 끄고 고명을 올려주시고 생청국장을 얹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식사